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만 승인지를 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이고 수고들 합니다. 아 우리 네폴이 네, 수고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전방에서 지금 계속 두루미가 나오잖아요. 저건 지금 잠자리에서 어디로 나가는 애들. 어디로 가는 건데? 이 친구들이 평상시 생활할 때는 논에서 생활을 해요. 가족별로. 근데 잠잘 때는 몇백 마리부터 몇천 마리씩 이제 얼음 위에서 지금 자요. 지금 시기에는. 이곳이 두루미 잠자리거든요. 한 발로 서서 자요. 체온 유지 때문에 하나는 이 날개 사이에다가 발을 넣고 자요. 한쪽이 발 너무 시려면은 왼발 오른발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자요. 머리도 보면 날개와 날개 사이에 이렇게 돌려갖고 집어넣고 자잖아요. 추위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음 위에서 잠을 자지만 그 바로 뒤편이나 옆에는 보면은 얼지 않는 그 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이라고. 옛날에 그 화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따뜻한 물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용천수인데 두루미 야생동물한테는 최적의 장소죠. 저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전 세계에 지금 두루미가 15종이 있거든요. 15종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오는 종이 7종이에요. 철원에 다 7종이 다 오는 겁니다. 몽골, 중국, 러시아 그곳에서 두루미들이 9월 중순부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9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할 때 낙곡이 많이 떨어져요. 그 중에 약 3%에서 5% 정도 손실률이 철원 전체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주변 천지가 다 두루미예요. 요 오른쪽에도 저 앞에도 길렵게 한 5m 안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매번 오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9년째 지금 오는 애들이고. 저기 있는 애들은 지금 12년째 되는 애들이고, 쟤들이면 한 가족. 얘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만 와요. 그냥 한번 자리를 잡으면. 흰두루미 한 가족 3마리고요. 네. 제두루미 3마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 흰두루미하고 제두루미하고 같은 지역의 이 영역을 공유하는 건 철원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저 중에 그 보호색을 띤 애가 있어요. 머리라든지 보면 갈색인 애들이.
어렸을 적엔 저는 보호색을 띄어요. 항상 보면 부모가 우리 그 손잡고 어디 갈 때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운데도 두는 거예요. 철원에 와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먹이는 어떻게 먹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두루미한테는 학교인 거죠. 약간 지금 우리 때문에 조금 신경 살짝 쓰거든요 지금. 이쯤 되면 살짝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제 제가 좀 오래 있으니까 이때 살짝 빠져주는 거예요. 두루미와 농사 짓는 사람들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수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두루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사법이 뭔가 100농가 정도가 모여서 두루미와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20년 전까지는 DMZ 생태학교라고 두루미를 위해서 보호활동도 하고 순수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약간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활동가들이 그런 활동만 잘하면 두루미가 보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지나서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만 잘 져도 두루미는 보존이 되겠더라. 가을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추수를 해내면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것을 두루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두루미가 오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활동하고 수익 가져가는 것들은 농부들이 아니고 다 활동가였고 외부 단체들이었던 거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놓고 10년 전부터는 농부가 살아야 환경이 살고 환경이 살아야 두루미가 산다. 농부들하고 같이 해도 고생도 하고, 저도 이미 농부고요. 대다수 농부들이 두루미가 오는 걸 또 알고 있고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생태계 구조를 만들려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물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또랑을 만들고 둔벙을 만들고 논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어패리도 싹 올라옵니다. 그럼 그 시기에 두루미가 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루미가 그걸 먹는 거예요. 힘들게 와서 막 미꾸라지 우럭 먹으면 영양분 최고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선 땅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니까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특히 겨울철에 두루미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한 양득이 한 3득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똑같다고. 어서 오세요. 아유, 두루미 이기석 박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두루미 협의체 6개 환경단체하고 각 마을들하고 그다음에 사진 동호회, 농사를 짓는 농민회 총 연합을 한 거예요. 서로 전체 이제 두루미 조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월알이 이기석 예. 그리고 그다음에 4팀 돈들이 금방 넘어가. 3마리도 없어요? 선배님이랑 우리가 20년 넘게 했잖아요. 기본 룰이 잡혀 있어요, 아예. 지금 두루미 2마리에 제두루미 2마리. 소나무 옆에 왼쪽으로요. 위성지도잖아요. 논 있는 자리, 쟤들 있는 자리 정확히 표시를 해야 돼요. 활동 범위가 어디냐, 그럼 내년에 또 오느냐, 이런 거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기 저쪽에 두루미 힘들어오는 게 제두루미 세 마리. 4마리에 저기 봐, 저쪽에. 하우스 있는 거. 안 보였잖아. 아까. 되게 많네.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드세요? 싫어. 싫어. 상추하고? 예, 예. 37마리. 37마리요? 그래? 응. 하나, 둘, 셋, 37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에이?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쉰. 아니요. 쉰 몇 마리? 다시 쳐봐. 내려서 쉬어도 돼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이쪽이 개량되지 않은 논이잖아요. 철원 계단식 논인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방해인도 거기서 분포가 훨씬 아주 오늘종일해요. 저 대마리 안창이 무적이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그냥 지름길로 갔다 왔나. 계속 거기를 몇 년을 했잖아. 여기 640 몇 마리 잡았어 지금. 꽤 있죠. 640 몇 마리. 우리도 지금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왜 얼마나 나왔는데? 안 해봤어. 아유 우리가 제일 많을 거야. 제일 많을 거예요. 202마리? 202. 설명까지 같이 오늘 그총 얼마나 나왔죠? 아직 집계하고 있는데 아직 한 팀이 안 왔어요. 아직 6천 얼마 나왔어? 두루미 같은 경우는 좀 몸집이 큰 데다가 먹이를 먹을 때 이 땅바닥에서 작은 것을 낙곡 같은 걸 찾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고 또 경계를 하고 또 멀리 봐야 되는데 이걸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몸이 무겁기 때문에 날아갈 때 좀 둔한 편이니까 빨리 나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거나 사람이 다니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군사 지역 이곳의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 이즈미에서 제드미가 북상을 했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먹이를 찾으러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이즈미에서 와서 주남 쪽이나 남해안 쪽에 기착을 하고 그 다음에 천수만 쪽에 기착을 했다가 우리 한강 쪽으로 오고 한강에서 우리 임진강 쪽으로 오고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저 강 건너 쪽에 먹이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쪽에 군남댐이 생기면서 댐에 담수를 하게 되면 이 여울이 다 수몰이 돼요. 없어지는 거죠. 10년 동안은 두루미가 안 왔어요. 지금에 보이는 이런 지형이 형성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저쪽에 보면 강 중간 가상자리에 섬 같은 게 오리섬 같은 게 생겼어요. 섬을 휘둘러 갖고 지금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 전부 다 율무가 있어요. 요것들을 먹기 위해서 두루미들이 여기 율무밭에 오는 겁니다. 연천 두루미를 보통 율무 두루미라고 하는데 율무만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지가 이제 점점 작아져요. 뭐 연천만의 문제는 아닌데 농경지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저 앞처럼 많이 들어서거나 인삼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먹이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민통선 안쪽에도 문제가 민통선이 계속 축소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통선이 축소되면 또 개발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양지리가 철새 마을이거든요. 철마다 새를 볼 수 있는 곳. 두루미가 가장 많이 왔던 마을이고. 근데 그곳이 10여 년 전에 민통선에서 해제가 됐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혐오시설이라는 축사들, 기업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 태양광이 들어오고 딱 2, 3년 만에 두루미가 100%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개발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두루미와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핵심은 또 그거였고 중앙정부에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게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벼치쫀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율무도 같이 집어넣게 된 거죠. 가치가 생김으로 해서 율무를 더 많이 재배를 하실 거고 두루미한테 먹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좋은 일은 없죠. 지금 100% 사라진 두루미를
지금 다시 복원시키느라고 수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먹이도 주고 배추도 하면서. 근데 그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승기류 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동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저 중에는 반 정도가 작년에 갓 태어난 애들인데 상승기류를 타야지만 얘네들이 러시아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타고 나가는 연습을 부모들이 시키죠, 자식들한테. 상승기류를 만나면 그 기류를 타고 천천히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나선식으로 해갖고 점점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걸 타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올라갔으면. 보름 정도는 그런 기류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것만도 지금 뭐 10개면 무게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톤이요. 10톤이요? 이거 뭐 보시면 그냥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밥. 쌀. 그러니까 이걸 깐 걸 쌀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그냥 두루미한테 주는 거예요. 농부들이 준비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주도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확실히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뭐가 재밌어?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아시는 것은 이제 겨울 내 두루미들이 논바닥에 있는 먹이를 다 먹었잖아요. 그럼 먹이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 이놈들이. 여기저기 찾아줘야 되는다고 막 그냥. 우리도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쟤들도 똑같죠, 사람하고. 한 2-3천 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튼튼히 먹어놔야죠,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 장비 들여가지고 왜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정신없다. 미친놈들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가끔. 사람이 먹는 걸 갖다가 논에 퍼진다고. 처음에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한 20년 전에. 지금 농부들 다 이해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지금 뭐 조류독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수천반에서 그랬고요. 일본은 그 몇천 마리 죽었잖아요.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가 지금 국제 멸종 위기종이에요. 적색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두루미는 그 무리를 이루는 애들이잖아요, 잠자리에서. 단 한 마리가 걸려도 몇백 마리가 아니면 몇천 마리가 한꺼번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집단 발생이. 철원에서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올해까지는. 근데 그게 내년에도 그렇다라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작년 가을부터 이제 올 4월 달까지는 이제 두루미의 땅이었잖아요. 이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농부의 땅인 거예요. 두루미가 놀고 있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보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잘 짓고 맛있게 짓고 아주 비싸게 팔아야죠. It shines like